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반 안에도 그런 거를 내가 그래도 여기서는 힘 좀 쓴다라고 하는 아이들 분명히 있었고 제가 그 희생양이었던 거죠 사실. 학기 초에 이제 걔네들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돼. 네, 맞아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 누군가는 사실은 내가 힘으로 눌리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 되겠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 이제 당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인생에 위기가 왔었어요 사실. 왜냐면 그런 정도의 폭력을 내가 무방비로 당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당할 때 사실은 저는 싸워본 적이 제대로 없으니까 저항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얻어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너무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내가 너무 부당한 일이잖아요. 너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활발했을 뿐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저항을 못했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봤다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주변에 또 같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다 외면하는 장면을 저는 그때 경험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 장면을 다 봤는데 그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제 옆자리 친구는 저랑 중학교 때부터 같이 등교하는 친구였고 나름 이제 가까운 사이였는데도 그래도 이제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여러 가지를 같이 경험했던 거죠. 근데 뭐 이 친구들을 원망할 정도로 내가 순진했던 건 아니고, 다만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고 그런 자존심에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어쨌든 그 이후로 한 몇 년 동안도 이제 자다가 이불킥이라고 하죠. 할 정도로 이제 치를 떨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경험이 좀 많은 거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힘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사실은 그 입시의 어떤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폭력을 주던 그 친구는 뭐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애랑 같이 또 누군가를 괴롭히다가 발각이 돼서 또 교사한테 엄청나게 체벌을 당했어요. 여기 다리가 시커매질 정도로.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더 센 폭력을 이제 공권력인데, 근데 그 좀 무자비한 공권력이었어요. 그 선생은 뭐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 이제 그 무방비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서 이제 여기 명치 부분을 까서 이렇게 내동댕이 칠 정도로. 수영소 같네요. 네, 군대 그 ROTC 장교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그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때도 좀 제가 그런 폭력을 당하진 않았지만 더 힘의 논리가 팽팽한 공간이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런 뭔가 힘을 다투는 거에 관심이 없는 캐릭터로 위치를 하면서 조금 떨어져 있을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다 보잖아요. 누구 따돌림 당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들 다 보는데 어차피 내가 뭘 했던 적도 없고 결국 이제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제 방관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지금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뭔가를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 어떤 힘의 논리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뭐 대학은 그런 것도 없거니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지속되진 않더라고요. 뭔가 그 스캔한다거나 이런 게. 어쨌든 지금 그때 제 짝꿍이었던 친구가 한 번씩 이제 술 먹자고 연락이 오는데 안 보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밉진 않은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나눠봤어요, 걔랑. 내가 먼저 꺼내기도 그렇고 자기도 미안함이 있겠죠, 뭔가. 이거 맞겠죠? 이거 뭐 기억이 없겠죠?
기억이 없진 않을걸요. 왜냐면 걔가 그때 엎드리고 있었거든요. 앉았는데 분명히. 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고. 근데 걔로서도 굉장히 그 큰 경험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저의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밖으로 해본 것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뒤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꽤 깊은 어떻게 보면 데미지로 있었지 않나. 이 상황에서 제 얘기를 듣고 그 뭐 이제 그 좀 툭툭 털어내야지 이러면 약간 좀 조금 둔한 건 거죠. 아, 그쵸. 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좀 친해지긴 어려운 거지 이제 저랑. 멀어지겠다. 한층 더 좀 멀어지는. 아직 안 뱉었잖아요. 아 저도 아직 안 멀어졌잖아요. 유튜브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약간 있어요. 여자들 전부는 아니겠죠. 여자들은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추측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예, 그 양태는 다른데 네. 원래 위계가 나눠지는 이유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리는 게 같으면 위계가 생겨요. 노리는 게 같은데 어느 놈이 힘이 세고 어느 놈이 힘이 약하면 네가 80먹고 난 20먹고 그럼 위계가 됩니다. 내가 그걸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뭘 노려요? 지금도 그렇게 인생 살고 있지만 저는 같은 걸 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뭐 성적은 자기 집에 가서 공부한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그냥 그 위계야 어떻게 되면 그 공부하는 애들끼리 위계니까 별 의미는 없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학교 자체를 잘 안 가 있으니까. 학교 자체를 잘 안 가 있으니까.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방금 지우셨을 거예요. 그런 식의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위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아는 사이에서의 명예욕이나 인정욕구나 이런 거를 저도 이제 탐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경쟁 질서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명예나 인정욕구나. 그러니까 뭐 친근감이나 이런 자원들을 뒷벼락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땡길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럼 저를 터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는 이게 밖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란 건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원 그걸 탐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형님이 특수한 사례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한 교실 안에 있으면 그런 거를 추구한 친구가 저는 절반 정도면 그 밖에 있는 게 또 절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해요. 저는 그래서 좀 극단적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탐하든 안 하든 그걸로 줄 세워지는 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지. 학교 안에 있으면 내가 뭐 누구보다 이렇게 센 척 하고 싶지 않아도 어쨌든 그 논리 안에서는 그게 딱 되는 거잖아요. 딱딱 정해지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는 남자 학교 공학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남자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걸 좀 느끼는 거지만 좀 또 여학교는 또 다른 어떤 그 리그가 또 있겠죠. 근데 적어도 막 이렇게 물리적인 힘은 또 아니긴 아닐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혼자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인정욕구나 명예욕이나 이런 걸 추구를 안 하면은 혼자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금은 보아라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의외로 그걸 손에 쥐지 않으면 같이 놀 그룹이 안 생겨요. 그런 애들 셋 넷이랑 놀면 안 돼요. 그 안에서도 잘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마이너리드의 마이너리드인 거예요. 사진처.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놀긴 하던데 많이 다녀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잘 안 가고. 근데 형님 좀 약간 상황적으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등교하는 그게 좀 야자도 안 했고. 아니 저도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대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그리고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 보면은 저거 있는데 별로 안 덥네. 별로 안 덥다. 나중에 더우면 좀 열게요. 별로 안 더워요. 진짜. 저보다 덩치가 다 컸어요. 뭐 작기가 쉽지 않지. 내가 제일 작아.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 친구들 만나보면 일단은 저한테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걸 일단 어필을 해요, 저한테. 결혼하고 해놔. 그게 자기 자랑 포인트. 아, 자랑. 자랑. 예. 아 내세우는 거예요. 뭔가. 그렇지. 일단은 그걸 해요. 네. 그런데 내가 그걸 무슨 전혀 그렇죠. 담하지 않죠, 별로.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해맑게 받아들이면 상당히 당황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원하는 반응을. 원하는 애기 건 낳았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원래 결혼해야 아. 되는데. 이렇게. 아씨 나 어떡하지? 이런 반응. 그러게, 나도 못 갔네, 이렇게. 그래 돼야 돼. 근데 저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 시세에 뭐 신경 다 쓰고 싶지도 않고 이러니까 니 잘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피곤해져요. 그게 걔들 속이. 그래도 계속 관계가 지속이 되네요 또. 왜냐면 잘했다 하는 사람 뭐 싫은 소리는 못 하거든. 아니 그 형님 입장에서는 뭐 별로 노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가 연락이 오니까 내가 연락 안 하긴 아. 하지. 지 연락이 오니까. 연락이 오는구나. 왜냐면 또 그리고 또 그게 내가 또 내 나름대로 과시하려고 그걸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뒤에 가면 알아요. 네, 정말 인생 저래 사는구나 싶으면 그때부터는 또 조용해져요. 그래도 형님이 연락이 오는 친구가 있는 거 보면 그 나름대로의 그 매력 자원이 있었던 거지. 그런 것 같아. 뒤에 가니까 이제 서로 진심을 좀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서로 어려울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더 친해지는 게 이미 같은 자원을 향해서 달려들지 않는다는 걸 서로 확인했거든. 서로 확인하면 사실 난 형제들하고 사이가 괜찮은 이유가 우리 동생은 애가 서이고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난 그래 잘했다 그래 열심히 키워라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동생은 내한테 별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써요. 명절 때 되면 그래 저희 아버지 형제들은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진짜 많이 싸웠고 뭔 그래 명절 때 되면 싸운다고 바빠. 그 나를 왜 보나 이러고 항상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좀 비껴나요. 그걸 보고 컸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냥 진절머리 나니까.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이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물리적인 힘, 그 다음에 운동 능력,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사실은 남성성의 척도로 이렇게 서열이 나눠지는 그걸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운동 능력도 대단히 그 남성성을 인정받는 그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여자친구가 있다 라거나 내가 뭐 여자들을 많이 안다 라는 것도 굉장히 그런 뭐라고 우위 성관계 해봤다. 제 친구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친구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것도 있겠죠. 성병 걸렸다. 아니 진짜. 뭐죠? 있어요. 어제는 뭐 5시간 논스톱을 뛰었다. 그거 생각하네. 속에 성병 걸렸다면서 막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다리니까 좀 약간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뭐라 해야 되지 우스꽝스럽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보여주고 싶은 식으로. 아무튼 뭐 뭐 제가 뭐 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 그게 물리적인 힘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남성적인 존재일수록 결국은 이 아까 그 얘기한 어떤 뭐라고 그래요? 그 탐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우위에 서는 어떤 구조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 바깥의 사회생활을 경험해보면 물론 그것도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게 진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뭐 그럼 좋은데 물론 이제 그게 전혀 없다기보다도 이게 저는 이제 학창시절과 좀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학창시절을 너무 당연히 그게 받아들이는 구조라면은 우리가 만약에 바깥에서 나이와 성별과 체격과 뭐 교육 정도가 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뭐가 옳고 그르를 떠나서 어쨌든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는 아까 이 전투력 측정을 포함해서 그게 결국은 학습된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우리가 살던 곳이 너무 각박해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래도 생각하거든요. 이거 위아래 나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밑에 놈한테 10이라도 주고 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뭐 90을 가져가든 80을 가져가든 그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는 보통 밑에 내려가니까 내려가면은 10이라도 주면은 딱히 위계가 나뉘는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승자 독식이다. 왜 여기는 왜 이기면 다 가져가. 그러니까 다들 위만 봐, 위만. 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노동자 계급이란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계급 정체성. 그 예를 들어서 뭐 좀 우스갯소리로 뭐 아들내미가 의사 됐다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뭐 그러면 되겠냐고 뭐 이렇게 그런 류의 우스갯소리도 좀 있어요. 실제로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기 위치에서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로 달려가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못 지켜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뒤로 밀려요.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사실. 뭐, 일본 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 섬나라다 보니까 각자 자리 위치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잘 알고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위아래 안 싸우고, 다만 밑에 있는 애들은 확실히 미치고, 위에 있는 애는 확실히 위인 거예요. 그게 바뀌질 않아요. 바뀌진 않는데, 그렇다면 밑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애들한테 항상 당하거나 행패를 당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류의 구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가 더 맞느냐는 또 사람 생각 나름일 것 같긴 한데, 뭐 아니, 난 이게 맞다기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근데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그 계급이 굉장히 또렷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상류 계층이 주로 가는 마트가 따로 있고 그들이 사는 제품이 거의 따로 정해져 있고, 하지만 이 하류 사회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어떤 재화들도 또 별도의 라인으로 충분히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약간 굴러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그 유학 가신 분이 얘기를 하기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일본 분들 같은 경우가 거기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 변동성이 적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여기서 막 탄핵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역동성 있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는 사실 또 그런 식으로 볼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재밌는 건 뭐 페미니즘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굳이 그런 단어 안 써서 친구들한테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를 때 자기들하고 비슷한 걸 원한다고 생각을 할 때는 내 말에 포함된 저희나 이해관계를 먼저 봐요. 저 이거 왜 안 와? 그 좀 쉽게는 이런 거죠, 이제. 뭐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봇바란다. 그렇게 들어가요. 그게 인터넷에 나온 그런 거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장가하고 애난 친구한테 그 뭐 칭찬이라고 몇 마디 하고 치워버리는 걸 몇 번 보다 보면은 그런 이해관계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제 얘기를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강하게 저항해요. 강하게 저항하죠. 왜냐면은 그게 사실 저 인간이 근데 이게 친구 얘기 맞아요. 맞아요. 예. 왜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원래 친구는 그런 존재예요. 친구는 그런가? 그런 존재. 친구는 그런 존재고. 즐거워요 만나면? 나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뭐 재밌지. 그게? 그래갖고 강하게 저항하는 거 보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말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페이스북에서 일이 터진 것도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안 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내 혼자 떠들고 있는데 그까지 찾아오가 터진 거예요. 그래 찾아온다 그래. 찾아온다. 그래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뭐 그리고 또 난 내 나름대로 논리적 완결이 되기 때문에 뭐 지고 얘기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질문하고 대답만 해줍니다. 그러면 그래도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래 있다 해내면 그렇게 시비 걸 사람도 있고. 그게 흥미로운가 봐. 괜찮은 사람. 돈은 안 또 돼. 생각을 좀. 돈이 안 돼. 재밌는가 봐. 근데 저 고등학교가 그 흔히 말하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이제 부촌에 있어 중간에 있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는 아닌데 그냥 위치가 공립인데 거기 생겼어요. 그 수영장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인데 위치가 학교가 있어요? 그런 있어 세운대. 있게 하는 저희 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애들이 다 부모님이 되게 부자거든요.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막 몇십억대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어디 뭐 이사하고 대표이사하고 이런 애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진 이런 개념은 잘 없고 돈 많은 애들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의사 힘이 있네.
네, 그러니까 보이네 그게. 본인들의 물리력보다는 초라하지. 뒷배 역량에 따라서 학교에 모임이 나르더라고. 저희 반에도 초라하다. 약간 사는 동네에 따라서 그 베네시티라고 센텀시티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 사는 애들이 한 반에 10명 있었는데 걔들끼리 반에서 밥도 따로 먹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야기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저는 해운대에 사니까 해운대에서 사는 이제 고만고만한 중산층 집들이거든요. 아버지가 공무원이구나. 그런 애들 모임 따로 있고 그리고 송정에 사는 해운대보다 약간 경제 수준이 낮은 이 모임이라고 이렇게 딱 세 분류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딱딱 움직이고 뭐랄까 선생님들도 그 앞에 말하는 그 10명의 상류층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주고 뭐 예전에 쌤이 얘들한테 시험 문제 한번 빼주다 걸려가지고 잘리셨나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하게 하고 그게 뭐 대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부모님이 막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었다. 대가가 작지 않겠네요. 그렇죠. 한번 그 교사직 한번 걸어볼 만한. 그렇죠. 사실 잘렸으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장해 줬을 수도 있겠다. 예, 아마 만약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뭐 다다리 뭐 봉투 좀 넣어주겠다. 직업을 시행시켜주겠지. 예, 그런 개인 연금. 예, 그런 거 있고 그래서 학교에 한번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애가 그 저희가 남녀공학인데 반은 따로 있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걔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학생 부장이 자기 여자친구를 혼냈다 이거예요. 얘가 화가 나서 교무실 쳐들어가서 망치로 유리를 깼거든요. 학생 부장 나오라고. 그래서 학생 부장 책상에 망치 내려찍고 난리를 피웠어요. 학생이요? 네, 학생이요. 선생이 아니에요. 영화 친구 얘기야. 말죽거리 장학생이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진 학교에서. 대한민국 촉 시발 나오라 그래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래서 선생님 와가지고 선생이 화를 내죠. 또라이냐. 돌았냐. 그래서 우린 당연히 걔가 이제 기가 인생 죽었잖아. 끌려가고 어. 이제 인생이 끝났다. 네. 이렇게 다음날 걔 아버지가 왔거든요. 아버지가 부산지검장이더라고요. 갑자기 선생님이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무릎까지 꿇어. 네, 그 교무실에서 애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무슨 역할극 그런 거 아니죠? 현실이 실한 거죠. 싫어.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기에 애들 막 보고 있었는데 야 저 왜 무릎을 꿇는 거야? 뭐라 해가지고 걔는 다 보이는데 또 꿇었다. 교무실에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위해를 가하냐, 욕을 하냐 그런 거야. 저놈은 난 필요 없고 왜? 근데 그런 거 기사화도 안 돼요. 현직이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그런 근데 좀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건 너무. 그리고 나는 무릎 안 것이네. 꿇습니다. 나는 무릎 안 꿇어봐요. 그 나는 그냥 잘릴 거예요. 네. 나는 못하겠다. 근데 잘리고 말고 뭐 인생을 조지겠다 이 정도 협박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쌤이 거의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아이고.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막 빌고 있고 이러면 안 굶겠어요. 그 걔는 이제 아무 징계 없이 이제 학교를 잘 다녔거든요. 졸업하고. 왜 알걸 거? 먹이 살리 애 있고 비디 있고 이러면. 그럼 어떤 합리성 생기겠네. 당연성 같은 생기겠네.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까지만 확실히 이렇게 뒷배 능력과는 무관하게 어떤 개인의 능력주의, 뭐 몸의 크기나 근육량, 뭐 말빨 이런 걸 극복이 됐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얘 그 수능 평균 등급, 시대가 이제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재산의 정도 이런 게 학교에서 힘을 나누더라고요. 심지어 공권력이라 불리는 선생까지 끌어내리더라고요. 걔들이 선생 위에 있었거든요. 선생도 걔들한테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걔들이 그러니까 해운대 사는 우리는 자면 맞았는데 이제 얘들은 자면은 어제 피곤했는가 보라고 안 뜨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서 노골적으로 벌어져 그냥. 그래도 어깨까지는 안 주물러주죠. 그러진 않아. 걔들이 맨 앞에 어깨 주물렀을까 지금. 맨 앞에 자도 조마조마하더라고. 뭐 누구누구가 어제 공부하나 피곤하나 보다 이렇게 뭐 우르사라도 하나를 주면서. 그리고 사실 그 고등학교 때 모습이 딱 대학 오니까 그대로더라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뭐 핸드부터 과별로도 격차들이 있고 제가 인문대를 다니는데 그 고고미술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거기 되게 돈 많은 애들이 다니거든요. 학교에 벤치 끌고 출근하는 그런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미술학과. 고고미술학과. 뭐 문화재 발굴하고 보존하고 이럴 건데 되게 돈이 많은 과예요. 거기에 학교에 모든 지원이 들어가고 근데 나의 철학과는 이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확 사라지고 지금 바뀌었죠 이름이. 네, 철학 생명 원료를 바꿨는데 철학과 다시 없어진 거야. 공대로 바뀌었네. 의대 산하기구처럼. 그럼 그 교수들은 아웃이에요? 이제 정년이 남아있는 교수들은 정년까지 하고 새로 교수를 정년 뽑지 않는 보장은 거죠. 해주는 거네. 교수를 이제 다른 철학에 전공 안 사람 채우는 건데. 정말 철학과에 채우네요. 그렇죠. 이제 부산의 철학과는 부산밖에 안 남았죠. 어쨌든 남성성의 파워라는 게
사회에 나오고 하면서 그런 물리적인 거에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직업의 유무라든가 자기 아버지의 직업, 재산 이런 게 훨씬 커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동각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제 직업이 먼 것 같다 이런. 아, 그러니까 이쪽이 전투력이라면 이쪽은 이제 정치. 권력. 네. 사실 전투력이 소용은 없는 거죠. 전투력이 강해도 이쪽이 공권력이 뭐 검사 들고 와서 막 협박하고 이런 수준이 돼버리니까 전투력이 사실 되게 무의미해지는 순간. 경험적으로 그걸 봤으니까. 네. 실제 살다 보니까 사실 20살 넘은 뒤로는 전투력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실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제 아버지 돈이 얼마고 권력이 어떻게 되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철저히 이해관계와 어떤 경제적 관계로 엮여 있는 사회 그렇게 변해오는 것 같아요. 나물림 사회에서 몇 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화나 써보니까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 넷은 조금 밑인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정치나 이제 권력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돈이 얼마나인지 난 몰라요. 이 덩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위에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뭐 제가 이 당이 없었으면 그럴 수 있죠. 당이 없었으면. 근데 이 노동당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하류층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이나 뭐 힘의 수준은 뭐 중상층 정도 되죠. 공무원이었으니까 은퇴하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는 있지만 내가 이제 그 길을 안 간 거죠. 내가 이제 소위 말해 소수 정당 중에 아주 소수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저는 비주류에서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비주류에서 조금 위에 지내네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렇죠. 예, 아예 하층 경제적 하층은 아니니까 부모님이 일단 잘 사니까 제가 부모님 덕을 좀 보는 게 있죠. 예. 물론 뭐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나를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알아서 잘 사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빚이 없다는 거 일단.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학창 시절 얘기를 굳이 했을 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학창 시절이 학교 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입장과 다른 과거를 보는 차원이었는데 이제 그 연장선으로 지금 현재를 대부분 살고 있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해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학창 시절 얘기를 나누면은 와 그때는 진짜 내가 원하지 않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좀 다른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편의점 얘기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괴로웠던 인간관계를 그대로 지금 연장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거야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누군가 만약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 다음에 재력이나 이런 걸로 측정해서 뭔가 관계를 맺는 건 아니지 않을까. 뭐 불특정한 사람에 대해서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의 어떤 DNA에 새겨진 거 아닌가. 그 학창 시절 거치면서 그래서 아까 뭐 전투력 측정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혹시 지금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아주 가까운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런 생각 하시는지? 아 그런 건 없어요. 어때요? 그러면?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제 스스로 정리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뭐 지금 졸업하고 지금 상태에서 그런 걸 예민하게 느끼는 건 아니고 학교는 어쨌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지금은 좀 뭐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똑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덜 신경 써도 되는 환경에 있으니까 우리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지금 동업자 분과는 어때요? 아니 그런 거 뭐 없죠. 뭐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친구라고는 하지만 뭐 내보다 센 친구 아니면 약한 친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지금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아예 동등한 느낌이에요?
그 동업자분이랑? 그러면 신경을 안 쓰죠. 쓸 필요가 아예 없죠. 신경 자체는 안 쓴다. 아예 안 쓰죠. 그리고 나는 위력이 있는 건 되게 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응? 위력이 있는 건 되게 편한 위력?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힘을 갖는 거?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난 남물림한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뭐 위력인가 뭐 권리는 모르겠다. 그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얘기 듣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그 네가 지금 그 헛소리하는 그게 지금 위력이라고 가진 거라고. 그게 가진 사람은 몰라. 이건 모르겠는데 그렇대. 그래서 내가 뭐 가졌냐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남물림도 그런 뭐 입장이나 어떤 그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뭐 그런 대우를 좀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권력이라고 뭐 위력이라고 그런 적 있죠. 저도 계속 그 좀 부당한 느낌 안 들어요? 그냥 스스로는 내가 뭐 그런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긴 한데 뭐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그냥 수긍하게 돼. 아니면 좀 이거 싸워봤자 다 질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답도 없고 맞는 말 하니까 실제로도 그렇죠. 제가 뭐 하여튼 모임에 뭐 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 같이 한 사람들이 뭐 그런 불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혼자 그런 거 결정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수긍 안 하면은 이 모임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수긍해야 되죠. 이런 게 좀 난 좀 답답했어요. 가진 사람 뭐 그렇죠. 페미니즘 논쟁할 때도 그런 얘기. 권력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르는 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뭐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아예 없고 그냥 그 복잡한 건 난 싫어하니까 그냥 내가 질문 잘하면서 내가 편한 게 좋다는 게 다예요. 내가 편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건 아까 얘기하면 힘을 가진 사람이 편하다고 했으니까. 네, 이건 근데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게 힘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가져서 내를 비난하잖아요. 왜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냐고. 그건 불편해지는 거죠. 그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편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편한 생각 힘이 없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 이게 꼭 이렇게 부자르듯이 잘리지가 않아요. 잘리지가 않는데 계속 내 입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순간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뭐 바뀌는 거야 뭐 맞긴 한데 어쨌든 삶의 지향이란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지향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 이상한 말은 아니죠. 이상주의자 이런 느낌 아니죠. 편하게 살고 싶은. 근데 이제 편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긴 하니까 사실은 진짜 편하게 살고 싶은 분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사실. 왜 나 얘기 한 게 좋은데 왜? 그러니까 이게 편하다는 게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이런 걸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알고 싶은 게 난 더 좋으니까 그게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편하다는 말 안에 다 안 담기는 거죠 이제. 그럼 다르게 말해볼게요. 편하고 싶으면 무슨 성매매니 남성성 이런 얘기 뭐하러 해요.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여기 페미니즘 모임이었으면 계속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느끼고 인지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임이 페미니즘 모임은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가 또 되는구나. 단순히 그런 모임은 아닌 게 모일수록 점점 느껴져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자고 모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어떤 이 지점을 우리가 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근데 페미니즘 모임이라고 해도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뭐냐면은 그걸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긴 한데. 왜 뭐 때문에 느꼈냐면은 그 네 글자님하고 같이 공간에 있을 때 내 되게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옳지 않은 거고, 이건 옳은 거고, 옳은 것만 계속 체크해야 되는. 그건 또 그 네 글자님의 또 생각인 거니까. 그게 페미니즘이라고. 어쨌든 그분 말씀이 수긍이 되니까 그래야 된다. 듣고 나면 맞는 말 같으니까. 맞는 말 같으니까. 예. 근데 듣고 싶진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력 이런 문제랑 좀 비슷한. 위력 때문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위력이 있어서 그분의 근육 때문에 그렇게. 위력은 중력 같은 거예요 중력.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어요. 위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일 거짓말쟁이에요. 그 인간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위력은 다 있어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 뿐이에요. 내보다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 근데 강한 사람 밑에 있을 때는 그 위력에 치이고 약한 사람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니까 그거 보기에 못 봐주겠고 그럼 피곤하면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에 오면 편하지 이제. 편해. 맞아. 왜냐면 그 상황 파악 어떻게 하는지 그거 이야기하는지 아니까.
이렇게 정리돼요. 이 얘기 들으니까 딱 속이 시원하네. 네, 이 얘기입니다. 네. 위력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존재감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경우도 어디 이게 왜 그런 리더십 있잖아요. 내가 그래 해본 적은 없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 그런 거. 그런 얘기 할 때 그 이래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네. 그 사람 절대로 구성원하고 같은 걸 탐하면 안 돼요. 리더가? 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그 사람 뭐 역할이 몇 개 있어요. 누가 원하는 거 골라라. 이렇게 할 때 리더라는 사람이 먼저 손들어가 자기가 먼저 집어가면 절대 안 돼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고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역할을 5명이서 가져가잖아요. 네. 가져가서 맨 마지막에 남은 걸 찍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제일 아무도 안 할락하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위력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하나 집어갈 때 아무도 말릴 사람 없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위력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직장이라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면 그런 걸 고려하면서 행동하는 어떤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나 되게 일상인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눈에 보여요. 나도 보여. 나도 보여. 아니,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될 수 있을 것 누가 양보해야 되는데 그래, 지금 봐봐. 내가 지금 그런 논의가 이상한 거라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 뒤풀이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뭐 그런 맞죠?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약간 오늘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걸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아 오늘은 좀 뭐 면은 조금 뭐 몸에 안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갖고 어떤 방향 같은 걸 만들어낸다고. 근데 이걸 어떤 자리에서 이걸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집 뒤풀이를 가자고 아,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자고 하면 우리 어. 되게 일상에 들어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캐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엎어.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좀 먹기 싫을 때라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또 뭐 어느 것 먹도 상관없는 사람은 그래 가자 나는 뭐 어느 집은 괜찮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규칙 있잖아요. 고기 안 먹는다. 그럼 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기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안 했다가 다들 고기 먹으러 갈 때 그럼 저는 좀 앉아있다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편하겠어요. 근데 고기 못 먹는 사람 있으면은 안 먹는 쪽으로 가긴 가야죠. 사실. 맞는데 가져갈 때 되게 모른다고 가져갈 때. 그냥 이제 되게 그냥 단순하게는 말 안 하면 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소수자들이 그래요. 어?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소수자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진짜 편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나는 이제 또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다 고려하면 좋은데. 지금도 위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금 뭔가 이야기하시고 네. 애매하면 내가 한마디 하는데 거기 인정을 해주니까 난 지금 점점 불안해. 네, 되게 이상한 소리 아니야? 아니 그 뒤로 가서 내가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 얘기 자기가 해요 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아까 하고 싶은 얘기도 디프리 때 뭐 음식을 정하면 자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 얘기하고 이게 위력에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위력은 항상 일상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위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전제로 하고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전제라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이런 건데. 이게 예를 들 필요 없다. 관계를 그건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존재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우리 사회에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존재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의식은 해야 되는데 솔루션은 저거 같긴 해요. 아니 우리가 학교라고 해도 학교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이거 몰라서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잘 모르겠어 나 씨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얘기들을 그런 힘에 그게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를 지금 학창 시절이 아닌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나는 왜냐면 굉장히 저하는 게 느껴져. 위력이란 단어에 굉장히 거부감 느끼는 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치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위력은 그냥 일상. 내가 가치 판단하는 부분은 위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걸 전제로 관계 맺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관계 맺어도 되고. 나는 그걸 거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별 상관없다고 각자 선택이라고 그거는. 난 만약에 누가 여기서 자기가 뭐 목소리 높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게 하면 위력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오해한 만약에 거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거부할 것이고 누가 만약에 자기가 힘이 없다고 해서 말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죠. 그러니까 누가 목소리 높이는 거 그런 낮고 뭐 이런 게 위력이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위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그래서 결론.
오히려 두 분이 뭐 좀 생각들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어때요? 그 시쳇말로 얘기해서 제가 뭐 쌤한테 할 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쵸. 그 뭐 아무 말에 다 할 수 없잖아. 아무 말에 다 할 수 없죠. 그게 쌤이 가진 위력이에요. 아무 말도 그 누구한테나 아무 말에나 다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위력은 항상 일상적으로 있다고. 그건 위력의 문제가 아니고 되게 별개의 있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위력이 덜한 사람한테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도가 다르다 이가. 정도가.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하는 장난을 내가 쌤한테 걸었다 해봐요. 그렇지. 쌤 기분이 어떻겠어요? 많이 안. 안 좋겠죠. 별로겠죠. 이 사람 내려오지. 내려오고요. 씨발 이렇게. 그럼 애들은 좋아하려나?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장난이 있지. 전혀 안 했죠. 난 그걸 왜 위력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력이란 다른. 그럼 애보다 어른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력으로 하고 그런 있는 장난들이 많아요. 그런 장난을 그대로 걸면 저기서 클레임 들어.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지금 여기 이 모임의 양식인 거예요? 라기보다는 잠코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나는 이게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만나고 있다 이런 정리는 난 할 줄 모르겠는데 아까 그 전투력 같은 것처럼요 뭔가 내가 알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의식한 행동이 아니라 의식한 행동이 아니라서 말로 설명을 잘 못해요. 내가 말로 설명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뭐 말싸움을 하면 나는 빠져요 보통.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있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있는 것에 대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이걸 내가 이걸 설득할 수는 없겠구나. 잠코님은 내가 그 존재를 부정한다는 느껴요? 위력의 존재를? 아니요. 그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어느 교과서에 그게 나와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력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우리는 엄청 넓게 쓰고 있고 그냥 그게 차이 같은 거야. 나는 그 페르난도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뭐 이렇게 해야 내가 되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동의를 해요? 예를 들면은 위력을 앞에 내서서 만나는 관계 이거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나 사람들 만났는데 그 말을 다 썼고 다 결국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위력이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니냐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관계? 그러니까 위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이 관계는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져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학창 시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이 이거예요. 학창 시절의 그 학교라는 공간은 그 위력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걸로 이렇게 굴러가는 공간이고 그 바깥의 공간은 다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었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나는 그걸 난 다르게 안 본다는 거라서.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위력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결국에는 여기로 도착하네. 위력이 뭔가? 난 학교 안에만 위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러니까 네네네. 학교 바깥에 위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위력으로 관계 맺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에서도 맞냐라는 거죠. 학교에서의 위력은 학교에서의 위력이죠. 사회에서의 위력은 사회에서의 위력이고. 그러니까 그 이상하잖아. 학교의 위력을 왜 사회 갖고 말이 안 맞잖아. 아니 당연히 학교의 위력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근데 어떤 사회에서 위력은 예를 들면 직장이라거나 진짜 그 위아래가 나눠지는 공간들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든 그거는 학교에서의 위력과 굉장히 유사하겠죠. 그 위계 관계가 서열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난 빠르게 지금 잘 이해가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빠르게 이해가 잘 돼서 계속 전개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차이를 학교의 것에 대한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피지컬 힘 학교의 위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까 우리 계속했던 얘기가 힘센 친구가 있으면 힘 약한 친구가 있고 그렇게 줄 세워지잖아요. 아까 오진이니 뭐 팔진이니. 근데 그 안에서 또 조금 미세하게 다른 거는 돈을 가진 사람, 뭐 아버지 뒤에 힘이 있는 사람,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정치력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어떤 잣대로 사람이 위아래가 갈린다는 게 지금 이 위력이라는 얘기 핵심인데 그것까지 왔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게 굉장히 넓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나는. 왜냐면 나물님하고 얘기한 것들이
바다님 얘기한 것들이 내 경험을 훨씬 벗어나는 얘기인데 그게 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걸 나는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거 전투력 그거 하나로 다시 좁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 위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줄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힘이든 뭐든 아까 이제 그 학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남성성이라는 척도로 나눠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줄 세워지는 사회라는 게 그 학교를 보는 적어도 저의 시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구조는 사실은 뭐 직장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공간에서 똑같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즉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런 구조를 굉장히 싫어했고 그것 때문에 저는 뭐 맞은 경험도 있고 그런 관계 맺기가 고통스러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 학교 바깥의 공간은 그것과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뭐 그런데 요 자리에서도 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저는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사전적 의미의 위력이고 당연히 학교에서 겪었던 그런 위력을 여기서 벌어지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지금 쌤이 말하는 위력이란 거 국어사전에 나오는 위력이란 그러니까 내가 위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전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학교에서는 아닌데 그렇게 구분되고 그런 식의 관계 맺기를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관계 맺기도 제가 내보다 힘이 세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이런 관계 맺기를 근데 정우쌤 말은 사전적 의미의 위력이란 건 학교에서도 작용했고 여기서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데 학교는 좀 더 강했고 여기 좀 덜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아니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게 졸업하고 나서 나는 못 느낀다고 하는 게 나는 오히려 좀 이건 약간 좀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해야지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국 다 그 애들 백으로 있던 그 아버지들 커가지고 똑같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한 게 그거잖아요. 학교는 모여있으니까 그게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이쪽은 안 모여있으니까 피하려면 피할 수 있으니까 좀 흐려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다르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다르다 없다라는 얘기를 내가 하던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위력과 사회 바깥 이걸 구분하는 게 난 그 구분선이 되게 약하거나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유사하다. 난 오히려 여기가 더 심하다고, 여기가 더 심하다고 봐, 학교 안보다. 우리 군대도 나왔고,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그래서 거기부터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세계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다도 사실은 그 학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바깥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직장 생활 안 하고 있고 직장에 안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뭔가 학교가 유일하게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관계 맺기가 그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의. 그렇지 않나? 그거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살라고 하다 보니 이제 뭐 각자들 뭐 방법들 생기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회에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뭐 아버지가 누군지 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나는 감각이 단순하게 피지컬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덜 복잡하다 생각이. 근데 바다님 같은 경우는 더 뭔가 얘기 아까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물리적으로 조금 힘이 세 보여도 그러니까 막 압도당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걸 엎을 수 있는 힘이 그 배경으로 있다면 뒤에 뭔가 보복 뭐 법적으로든 뭐든 보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계산을 나는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값이 없을 때 오히려 더 그냥 덩치나 이런 것들에 좀 나는 바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학교 같다는 생각이 지금 난 지금 그런 생각. 편의점 얘기도 그런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관계 맺기를 좀 달리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저의 정치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 맺기 안으로 별로 안 들어가고 싶어하고 적어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요소가 있다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는 다. 누가 한 명이 막 대장 노릇하고 있으면 꼴 보기 싫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내가 거야. 할 수 있는 한 저 사람 끌어내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 아까 그 내가 네 글자님 얘기하면서 그건 좀 저는 되게 의외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영역에서 만나는 경우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의외긴 했었어요. 그럼 피지컬 얘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난 피지컬에 대해서도 아니 실제로 무서운 걸 어떻게 없다고? 아니 그 어떻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감각까지는 아니어서 의외였다라는 얘기죠. 그걸 뭐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똑같은 어떤 용어나 이런 맥락을 해도 얘기하는 층이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네요. 그 내가 격양된 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에 내가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힘 있는 사람이 그래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이 진짜 답이 없어져요. 그래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의 위력을 의식하는 거를 지향하고 난 내가 위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왜 저는 위력이 없다고 생각 이런 발언이 아니잖아요. 아니,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 왜 씨가 장구 장구 쌤이 그 내자 쌤한테 느꼈던 위력을 공감을 못 해주는 게 위험해 보이는 거야. 나는 거기에 당한 게 있으니까. 어떤 걸 당하? 그 위력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서로 간의 위력을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그 꼭대기 있는 경우를 내가 몇 번 봤는데 그 경우 진짜 골 때리다 나도 힘들었어. 그 여자들이 그걸 많이 느끼잖아 남자 앞에서. 그 위력이 있었다 얘기하면 아니지 뭐라 그러.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래 나온다. 그거 실제로 위력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은. 그런데 여기서 그 위력을 얘기를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모임 안에서 그 상황이랑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저도 페르난도 님처럼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런 관계를 맺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데 오면은 저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코님 처음 봤을 때 저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이 부분은 저는. 그리고 그 작가님이랑 둘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네 글자님입니다. 네, 약간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엄청 위협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주 토론을 하다가 한 대 맞을 수 있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겁이 나고. 진짜로? 저 사람 말이 좀 내기에 거슬린다고 이 사람이 혹시 느끼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장코님이 느끼면은 막 하다가 무력 다툼 있는 거 아닌가? 네, 조금 막 표정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게 내가 느낀 거랑 비슷한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그런 감각이 없어서 몰랐던 건데 그건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진 않잖아요. 벌어질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나는 겪었고 벌어질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완전 블라인드 상태니까. 있어요, 진짜로. 뭐 하시는 분인지 전혀 모르니까. 원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순전히 물리력에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진압할 것 같은 위력이 느껴지면 사람이 있건 말건 사실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순전히 1대1의 권력 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람을 믿나? 나 진짜 감각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나도 감각이 없는 영역이 있고 분명히. 아니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진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으면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안면이 있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나 봐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 되게 정상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정상인? 거의 정상이잖아요. 예, 기본 전제는 그래 들어가죠. 나는 내가 도라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난 내가 도라이일 수도 있죠. 난 내가 도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것 같다 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기하다가 실제로 나는 지금 평온한 상태에서 나는 내가 바다님 어떻게 뭐 할 생각이 없죠 지금. 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스스로 신뢰가 없어서 스스로 믿고 있는데 내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네. 좀 한마디 할까?
이런 사람이 문득 내가 드는 인간일지도 난 모르겠다고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나를. 혹시 상상으로 나를 어떻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 무결하게 지금 약간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데 내에 대해서 그런 자신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 이전에 본인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내에 대한 본인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없으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렇게 굴러가요. 저도 그런 편이야. 네. 아니 저는 심지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맞은 적이 있어도 그게 또 경험이랑 또 다른가 봐요. 그래서 감각에게 물어보시면 네. 이건 진짜 감각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 법적으로 누구를 무섭게 하는 거 난 감각이 없어요. 난 검사 아버지라 해서 내가 두려움이 막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당해본 적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별로 그 말이 무섭게 안 느껴요. 근데 실제로는 더 무서운 일이겠죠. 아마 그 무릎 꿇고 울었다 하니까. 그러면 약간 두 분이 그 감각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감각은 다른 사람들도 약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세요? 뭔가 두 분이 느끼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내가 느끼다 보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하는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행위를 좀 하시는 편이고 하긴 하는데 좀 제가 느끼는 것보다 약하죠. 아, 다른 사람이 내가 나를 강도가 이제 좀 셀 것이다. 우리 잠코님은 이게 잘 이해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잠코님이 다른 사람의 어떤 물리력에 대해서 느끼는 이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글자님이 여기 있다. 네. 그럼 네 글자님에 대해서 잠코님이 느낌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행동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 게 되게 까불거리네. 이 사람 표정 안 좋은데. 저 사람 감각이 없구나라고. 난 내 얘기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느끼는. 그러니까 아니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다님이나 저나 지금 여기에 어떤 무서운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데 페르난도님은 그런 무서움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저분은 감각이 좀 없구나. 신기하구나 이런 느낌. 신기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없구나. 그냥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런 감각이 다르다 서로.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말해볼게요. 이게 진짜 남자들 그건 것 같아서 한 대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남자 세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해보다가 안 맞으면 화나고 화나면 물리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랑 싸울 때 당하는 이유가 그 책에 그 순서가 있는데 그 대화하고 화났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좀 이제 엉킨대요 사고가. 맞죠? 내가 어디서 봤어요. 그 이름 뭔지 까먹었어요. 조던 뭐 우리가 있어요. 성인 이후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할 일은 남자들 사이에도 잘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걸 과시하지 않아요. 나 지금 정말 존나 짱하네. 아니 뭐 술자리나 뭐든 되게 일상이라고 내 생각하는데 뭐 좀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하셔 뭐. 나물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이 두 분의 감각에 대해서. 저도 뭐 이쪽 의견은 조금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는 내가 좀 사람들 다들 그런 소수자였네. 걸 갖고 있는 느낀다면 동의하죠. 저는 그 반대 전략을 써요. 네가 건드리면 네가 책임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게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게 오히려 잘 먹혀요. 그것도 무섭겠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섭겠다. 근데 이 사회 나와서도 꼭 주먹질이라는 물리력이 아니라 목소리 크기나 위압감이죠. 그것도. 쌍욕, 뭐 덩치, 뭐 하다못해 이목구비 형태 이런 것도 되게 위협적으로 생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눈썹이 굉장히 진하다던가 이목구비가 진해서 되게 세 보이고 단단하고. 실제로 저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하다못해 경찰이 앞에 서 있다던가 뭐 이런 방패막이 없는 경찰도 안 믿죠. 못 믿어. 아니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난 비슷하게 느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공간이잖아요. 저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그게 좀 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저도 만약에 목욕탕에서 저 진짜 공포 느꼈던 적이 되게 오래된 목욕탕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와 진짜 무슨 이 벽을 대면은 그냥 손이 미끄러내릴 것 같은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그리고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된 목욕탕이더라고요.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기계 있을 줄 알고 없더라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데 서로 다 아는 거야. 오면은 오셨어요 하면서. 근데 갑자기 제가 탕에 혼자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런 공간에서 나를 린치해서 그 멸치잡이로 보내려고 하면 근데 무방비자는 옷 다 벗고 있고 얼마든지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공포가 확 드는 거예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진짜 멸치잡이 같은 그런 상상이에요. 진짜 그까지 했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거기는 밖에랑 통제되어 있는 공간인데다가 나는 다 벗고 있지. 거기가 조용하고 딱 이렇게 작정하고 하면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공포는 나는 그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웃음은 이제 그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 맞죠? 나도 약간 그건 그 정도예요? 나는 이게 너무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상상은 난 평소에 생각도 안 해보고 약간 꽁트 소재로 쓰일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그 목욕탕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비주얼적으로 진짜 그랬어요. 얘기 듣고 공감할게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또 뭐라 그러지 안면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확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뭐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몰랐던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주영 씨랑 싸우잖아요. 약간 솔직히 아까 상상하지 않았어요. 헤르난도님이 난 때릴 거라 상상 안 해요. 근데 아니 나는 어떤 잠코님이 나를 여기 소문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이간질을 시키거나 내가? 아니가 그게 안 어떤 모르겠어요. 실제로 하는 거랑 별개로 내가 만약에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면 물리적인 게 아니라 뭔가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 부러질 거다 이런 느낌이나 평판을 건드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무서움은 있죠. 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내가 깎아내릴 내용이 없어요. 내가 페르난도 맨날 막 이상주의자라거나 아니면 뭐 책 교과서에서 도덕책이라고 얘기만 한다거나 이런 걸로 계속 까긴 하는데 괜찮아요. 많이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얘기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요? 아니 되게 현실주의자이시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주의는 페미니즘 같은 거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본 것 같네요. 싸울 때 재빨리 생각을 좀 꺼내주세요. 그래야 내가 더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빨리 판단해. 나는 이런 거 있어요. 눈치 보고 이 얘기 더 하면 되겠나 안 하겠나를 판단하는 게 좀 있어요. 내가 밀리고 있다. 이게 내가 좀 뭔가 내가 좀 무식한 소리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게 남 얘기 듣고 좀 판단하겠어. 내 스스로 확신이 없으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런데. 그거 안 되면 큰일 나요. 그거 안 되면 되게 소신 가지고 말하는 그 생각 다 정리된 걸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이 아무리 정리된 사람도 청중의 반응을 못 읽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죠.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 하실 때 분위기 보면서 세게 가고 조절하잖아요. 그 방향은 안 바뀌는데 뭔가 조절을 좀 설득이 되게끔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경험이 쌓이면 내용도 바꾼다 하더라고요. 약간 가지기가 싸해지고 나는 그게 조금 무식한 생각이 그러니까 무식한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스스로 좀 가지고 있으니까 내 확신이 없으니까 보고 이건 뭔가 내가 잘못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 잘 못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그래야지 동기가 생겨서 찾아보기라도 하지. 질문도 없는 사람은 사실 뭐. 생각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을 좀 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학창 시절 이후에는 뭔가 그거랑 좀 결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다른 관계 맺기를 조금 더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다는 감각을 가진 분들도 있지 않았나 학창 시절이. 그래서 뭐 진짜 같은 사회를 살고 있지만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조금 몰랐던 걸 아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이거 뭐 될까요? 어떻게? 되죠. 지금 그 시작부터 시작했고 갈등 나왔고 원만한 해결 분위기 나왔고 지금 뭔가 요소들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좋아요. 나름 원만했나요? 이거? 지금 원만하죠. 다 이해됐잖아요. 설득됐고 서로. 뭐 설득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떻게, 서로 이해됐죠. 네. 정리를 그래요. 어떤지 알았죠. 서로 그렇죠, 알았죠. 그렇죠. 아주 좋죠. 갈등 부분이 되게 하이라이트예요.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실제 현실은 이렇게 됐는데 네.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또 별개 문제라 그건 또 우리 잠코님이 또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 정하고 해야지. 네, 다음 주제.